경량 철골 구조의 조립식 전원주택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면적은 본 건물인 주택이 107.83제곱미터, 중정 역할의 데크는 22.2제곱미터인데요. 90mm를 다운시켜서 동시에 기초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총 면적은 130제곱미터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착공 후 5일째 현장 상황인데요. 터파기와 버린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과 전기 통신 설비 작업, 상수와 하수 오수 배관 설비 작업, 베이스 플레이트 정착과 거푸집 설치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부속 2개의 동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본 건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합벽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영상입니다. 기초공사 공법에는 매트 기초와 줄 기초, 독립 기초 등의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초 방식마다의 장단점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펌프카가 미리 아웃트리거를 펼치고 세팅이 된 시점에 맞춰 레미콘 믹싱 차량이 도착하면서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콘크리트의 재원은 현장용으로 240에 12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굵은 골재 25mm, 호칭 강도 24MPa, 슬럼프 120mm의 포틀랜드 보통 콘크리트입니다. 고압 호스를 통해 쏟아내는 레미콘을 골고루, 그리고 압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파이프는 펌프카 기사님이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시공 책임자가 파이프를 움직여가면서 원활한 타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타설과 함께 바이브레이팅 작업을 하는데요. 콘크리트에 인위적으로 진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굵은 골재가 철근 사이에 끼이거나 콘크리트 간의 공극을 없애기 위함인데요. 높은 강도의 진동 주파수와 진폭으로 밀도를 높이는 바이브레이팅은 레미콘에 포함된 공기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표면의 다짐과 평평함을 도모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바이브레이팅은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콘크리트는 여러가지 재료들의 복합 물질이지만 주 재료는 시멘트와 물, 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콘크리트 납품석인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 자갈이고 호칭 강도는 24MPa의 압축 강도를 말하는데요. 현장 여건 등의 오차를 감안해서 설계 기준보다 1.2배 정도 배합 강도는 높게 나와야 합니다. 슬럼프가 120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콘크리트의 물기를 의미하는데 이 슬럼프 값이 많을수록 질다 또는 묽다라는 얘기고 낮다는 것은 그만큼 되다는 얘기입니다. 슬럼프 값이 클수록 묽고 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작업성은 좋겠지만 강도는 그만큼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120mm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중이 높은 건물이나 벽체 등의 구조체에는 호칭 강도 24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버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호칭 강도가 18이나 21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호칭 강도와 슬럼프의 규격은 조금 다른 구조 설계 값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소형 단독주택의 기초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호칭 강도는 21에서 24, 슬럼프는 120을 주로 사용합니다. 콘크리트는 레미콘 제조회사에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의 레미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믹싱 레미콘 덤프트럭으로 현장에 도착시킵니다. 표준번호 KSF4009는 생산 후에 90분 안에 타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수, 물을 첨가하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레미콘 제조사의 경고 문구죠. 대략 10년도 훨씬 더 된 때의 일인데요. 레미콘 차량의 기사분이 반제품인 레미콘이 담긴 믹서 차량에 호스를 통해서 물을 쏟아붓는 장면을 보고서 망치를 집어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쳐도 차량의 소음과 펌프카의 소음 등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기초 시공팀이 레미콘 차량 기사에게 물을 많이 타라는 주문을 하는 걸 듣고서 그 말을 했었던 작업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은 규격에 맞게 배합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임의로 물을 섞는 것은 건축주 분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품질과 철근 콘크리트의 완벽한 조합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지 않은 댄 콘크리트가 필요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낮은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레미콘에 물을 타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할 나쁜 행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진행됐던 대형 아파트의 크고 작은 문제도 이런 원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건설 현장의 현주소라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본 건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mm의 고압 파이프를 통해서 레미콘이 타설되고 있습니다. 펌프카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레미콘 차량의 믹서기가 회전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섞어주고 있습니다. 거푸집 안쪽에 분홍색 테두리는 물넘침 방지턱인데 기초 콘크리트 높이 값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 철거와 철골 구조체 시공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펌프카에 고압 파이프로 타설이 되면 1차로 바이브레이팅, 2차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주는 다짐 작업과 누름 작업, 그리고 미장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좌측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우측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자리 분홍색 물넘침 방지턱과 사각형 각재가 있는 곳은 물사용 공간으로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 공간을 다운시킨 곳입니다. 하나로 넓게 다운시킨 곳은 데크 위치로서 중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펌프카가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차량도 그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게 되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붐대를 통해서 합벽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에 용이하지 못해서입니다. 타설 현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철근 하부근은 콘크리트에 묻힌 상태로 상부 철근과 우마 철근만 보여줍니다. 물사용 공간 다운턱과 전선 배관과 통신 배관이 곳곳에 노출되었고, 상수와 하수 오수 배관이 상부 보호 캡으로 덮인 모습이 보입니다. 분홍색 아이소핑크로 제작된 너비 125mm, 높이 50mm의 물넘침 방지턱도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캐스트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매립된 L형 앵커볼트는 일부만 기초 콘크리트 위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기초공사 공법에는 줄기초, 매트기초, 독립기초 등의 몇 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댓글에서 흔히 얘기하는 줄기초 공법만 좋다고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집안의 상태와 건축물의 자중, 하중, 건물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결정하고 도면에 나타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기초공사가 많이 든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매트 기초에 비해서 줄기초 공사 비용이 높다고 하지만 기초 높이에 따라 레미콘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대동소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타설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장비대와 노무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줄기초와 매트 기초를 조합한 M매트 기초 공법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저희 아세만 빌더는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선을 따라 터파기를 하고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매트 기초를 치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건 집안의 상태가 불리한 S5 등급의 연약 집안일 경우에는 집안 조사와 기초 구조 계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공사의 공법의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본건물 기초 콘크리트는 시공자들의 수고와 펌프카의 도움을 받아서 64 입방메타의 레미콘 타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안 현장의 다음 영상은 거푸집 철거와 철골 구조체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